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나 이 빈도가 잦은 그리고 강도가 높은 이 워딩의 SNS 글, 이거 참 문제가 좀 심각하다. 예,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더 건드리게 된다, 이런 우려를 제가 표명했어요. 그래서 검증의 다리를 거치면서 SNS를 완성시켜야 되겠다, 제도적 이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이게 사고가 터졌어요. 어디에서? 캄보디아에서. 보니까요, 이 부동산 전쟁하고 똑같은 캄보디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많이 당했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주 이 방향성으로 본다면 옳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이건 이제 외국이거든요. 우리 국내 내국인이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별도의 주권 국가입니다. 그 나라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범인들이 그야말로 날뛰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격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예. 자, 국격과 주권을 건들면 어떻게 된다? 불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당국에서요, 우리 이제 대사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강한 워딩의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사기치고 생명까지. 자, 그래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이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의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 단속이 두려워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빈말 같냐? 예, 대한민국을 한다면 한다. 끝까지. 자,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 내가 끝까지 간다, 빈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더군다나 이거를 캄보디아어로 써서 올렸어요. 예, 당연히 캄보디아로 써야 캄보디아 국민들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캄보디아의 항의를 받고 이 글을 삭제하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자, 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참 부끄러운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강선우가요, 조금 전에 2차 소환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지금 성실히 조사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이 못된 강선우, 이거 지금 언론에 보면 강선우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 불송치할 것이냐, 아니 불구속으로 수사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 수사할 것이냐를 경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반드시 이런 인간은 구속 수사하는 게 답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지금 외교부 장관을 미국 측에 급파를 했네요. 이건 뭐 잘한 것이죠. 자, 이 관세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25%가 끝이 아니다, 4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 글을 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조익선이다. 그래서 오나라 러트닉 상부장관을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만났는데 빈손으로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급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딱 지금 입장문을 나눴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다만 실행의 문제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지금 입장에 대해서 과연 인재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말이죠, 어제도 저도 이제 1차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이 지금 깨지기 직전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인데 과연 인재가 어느 정도 올 수 있을까?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CSIS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죠. 지금 빅터 차 한국 석자, 아주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싱크탱크인데 여기에서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서진배를 만나서 중국이 우리 이제 서해에서 지금 이 구조물을 설치한 거, 이거를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영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CSIS의 보고에 의하면 의미 있는 철수는 절대 아니다. 지금 여전히 두 곳, 그러니까 이제 심해 양식장 구조물 설란 1호, 2호는 계속 활동 중에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지켜봐야죠. 그 당시도 그랬잖아요. 중국이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더군다나 그거는 중국 정부가 조치한 게 아니라 그 관리 기업이 조치한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 시진핑이가 꼬리를 내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중국 기업이 알아서 철수한 것이다. 이런 쪽의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의미 있는 meaningful, significant한 이 조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야말로 떡 하나 주니까 좋아서 한렙을 떠? 이거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지 않다. 특히 더군다나 대중외교, 묵직한 대중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왜? 미국의 압박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 맨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자, 이게 이제 지난 30일 날 올린 글이에요. 예, 30일 날 올린 글. 그리고 이제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 올리는 글을 보면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딱 올려. 그 기사를 보고 나는 의견을 이제 거기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캄보디아의 중국 범죄 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 단속이 두려워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글을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에 대한 경고장이 되는 거예요. 예. 한국인을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이죠. 빈말 같습니까? 까지 다 잡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캄보디아로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외교부 측에서 말이죠. 최근에 부임한 김창룡 대사한테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까지 요 글을 남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김창룡 이 대사가 말이죠. 이 대통령이 범죄 집단의 정상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려고 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메르어를 쓴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외교부는요, 캄보디아 측이 항의한 것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대사 대리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밑에 뭐 실무라인에 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특명 정권 대사. 대사를 불러서 얘기한다? 이거는 심상치 않다. 이거는 반드시 항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외교적 관례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또 맞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이제 중국 대사, 미국 대사 함부로 부릅니까? 그 밑에 사람들 부르지 웬만만 하면. 대사의 상징성이 그렇게 큰 거예요. 왜? 국가 원수를 대신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불러서 이런 얘기는 강력한 항의의 표시다. 거의 뭐 최고수의 실무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수의 항의가 대사를 소환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삭제가 되니까 이제 뭐 물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그러니까 강유정이가 뭐라 했냐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자, 그래서 신중에 특히 말이죠. 대외 관련된 외교 관련 SS는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중대한 교훈적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최근에 말이죠. 이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관련해서 직접 초국가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을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국 쪽의 스캠 범죄 피의자 수십 명을 검거하면서 성과를 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SNS 하나 가지고 말이죠. 점수를 잃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자, 강선우, 이거 뭐 여러분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돈 1억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돌려줬느냐, 김경과 강선우 그리고 남 보좌관의 발언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요, 3자 대질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불렀어요. 두 번째, 지난 1월 20일 날 불렀고 14일 만에 다시 불러서 피의자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환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아니냐. 예. 그래서 지난 한 달간요, 강선우는 딱 한 번, 그리고 김경희하고 강의원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각각 4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요, 1억 원이 오간 것 자체는 이제 결국은 인정을 했는데, 전달 과정하고 반환 과정과 관련해서는 진술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석을 했는데, 출석할 때
출석할 때 이 기자들이 이제 물었잖아요. 그야말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냐? 그랬더니 포기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고 성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민주당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 여론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비판적 여론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리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 여론이 세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요런 인간들은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요, 이 경찰은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현역 의원인데, 여기 좀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소환조사의 성실응례 점을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하느냐, 이 모두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하고 이 정도가 되면 구속수사 해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결국 이제 워싱턴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제 루비오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미특별법, 그리고 이제 의회 쪽 인사도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서 정말 잘해야죠.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말이죠. 관세 문제를 갖다가 지렛대로 삼아서 혹시 원자력 관련 농축이라든가 재처리 협상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다. 조인트 팩트 시트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장관하고 좋은 합의를 보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루비오 장관하고 외교회담, 그리고 4일 날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첫 번째 내놓은 입장문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떨리고 두렵다. 떨리는 것은 자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당이 다시 서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인데, 위기라는 말이 다를 만큼 지금 우리는 오래 흔들렸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역사를 바로세우던 용기, 경제를 일으키고 위기를 돌파했던 시절이 기계, 이기는 보수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다시 뛰어야 한다는 전로가 가까이 밀려오고 있다. 정당은 슬로건으로 서지 않는다. 정당은 사람이 세우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책임으로 버틴다. 인재 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니고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드림팀을 만든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고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살피겠다. 당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고 우리 본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기는 데 필요한 결정만 하겠다. 그런데 이기는 보수의 역사는 함께 쓰실 분께 요청드린다. 도전해달라. 물러서서 판단하는 자리보다 오셔서 책임지는 자리를 맡아달라. 약속드린다. 이번 인재영입은 가장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등용문이 될 것이다. 뒷문은 닫겠다. 정문은 열겠다. 밀실은 걷어내겠다. 과정은 공개하겠다. 특권은 내려놓겠다. 공정은 끝까지 지키겠다. 날카로운 질문, 애정 어린 비판 모두 환영이다. 그것이 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 제일 먼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럴듯한 변화가 아니고 다시 이기는 국민입니다. 분노로 버티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으로 전진하는 정당이다. 과거를 붙드는 보수가 아니라 내일을 여는 보수다. 이기는 보수의 DNA를 살리는 데 함께 해달라. 우리 당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는데 힘을 보아달라. 옳은 얘기죠. 이기는 보수, 이기는 DNA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이건 하고요. 그다음에요.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서해, 중국 쪽 동양도 동양이지만은요, 몇 가지 사설을 제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이 간첩법, 이번엔 상관없는 법 왜곡죄에 발목 잡혔다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본래 이 간첩죄는 간첩죄대로 이 형법 개정안이 넘어갔고, 그리고 법 왜곡죄는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법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묶어버렸어요. 법사위에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간첩법 이거 안 만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지부진하고 있다. 아니, 법 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제 간첩죄는 굉장히 지금 시급해요. 첫째는 법 왜곡죄는 그야말로 이제 이 판검사들, 요거 이제 그 손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석연 법 통합위원장도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간첩죄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간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없어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중국의 간첩 활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술 유출, 그다음에 국가 보안 시설, 이 정보를 갖다가 중국으로 다 빼내잖아요. 사진 찍고 등등. 자, 그래서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간첩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 대한민국 형법에 북한만 할 수 있어요. 적국만.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미 2023년도에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우리 국민을 갖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38개 국가 중에요. 간첩죄를 적국으로 딱 한정한 나라는 남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또 시급성의 측면도 마찬가지죠. 법외국죄는 시급성이 없고 간첩죄는 시급성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었다? 야, 성격도 다른데 이거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요, 간첩죄를 이거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맘만 먹으면 간첩죄 금방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묶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요 사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선일보 요 사설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 SNS를 통해서 좀 전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서 김현지 명예훼손 수사처럼 김정숙 옷값 의혹을 수사했다면 이런 취지의 지금 그 사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김정숙 한 번도 부르지 않고 2번씩이나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를 하겠는데 보안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뭐냐? 더군다나 이제 옷을 파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봤더니 이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 원을 결제했고 옷 300여 벌을 구입했다. 사실까지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딱 수사하고 더 이상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 압수수색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그리고 재수사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무혐의로 끝내고 그래서 검찰마저 이 사건을 보안 수사하지 않으면 김 여사 옷값 의혹은 사법 처리가 끝나게 된다. 이런 취지의 사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찰은 다른 곳에서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 실세인 김현지 부도실장이 과거 성남시 의회 난입 영상을 공개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정치인 이기인 지금 개혁당 사무총장이죠. 수사를 갖다가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에 맡겼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인 의회의 영상 공개가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해도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처리하면 충분한 일이다. 또한 이 문제가 왜 반부패 수사대에 소관인지도 의문이다. 반부패 수사대는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처럼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그 책무는 하지 않고 정권 실세 분풀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권 실세에 관련된 통일과 관련 경찰 수사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 사건은 국민의 힘을 겨냥한 신천지 사건으로 변질됐다. 통일교 공품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피의자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공천대무수사는 시의원 소환만 반복할 뿐 노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력 실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다. 예.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수출 훈풍 댕가시킬 비관세 압박. 국회가 속히 입법 나서라. 예. 이거 뭐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미 투자금은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로 버티는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일본, 대만 역시 막대한 대미 투자 보따리를 내놓고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3월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이미 미측과 협의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1호 대미 투자 대상을 좁히고 있다고 한다. 한국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에 추가 보복 빌미를 주게 된다. 가뜩이나 한국은 일본에 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비중이 낮아 관세 충격에 취약하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리면 현대차와 기아는 연 4, 5조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수출 훈풍을 이어가려면 국회가 나서 속히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드리는 맥락하고요. 지금 제가 인용해드린 사설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비판해야 될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